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그중에서 3호선 전동차에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백 군데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 균열을 용접한 후에 재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호선 타고 다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에 균열이 간 건가요? 대차틀이라고 해요. 대차틀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 메트로에 따르면 한국철도연구원이 1989년도부터 90년, 오래됐죠. 이때 도입된 59개의 전동차를 지난해부터 정밀 진단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기준으로 29개 차량의 대차틀. 바로 대차틀이 뭐냐면요. 전동차 바퀴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 그 차량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입니다. 바닥 구조물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부품이죠. 그러니까 이 대차틀에서 부분 균열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는 구조 자체에 균열이 생긴 대차틀 한 개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했다 하고요. 조사 대상 59량 가운데 42량의 이 대차틀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서울 메트로는 한 개만 폐기하고 나머지 용접해서 재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개 차량에 2개의 대차틀이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균열들은 대차틀 이 접합 부분에서 생긴 것이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품에서 균열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하중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접을 했긴 했지만 지금 노조에서는 이게 그저 응급 처방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조 측은 용접 조치가 땜질 처방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차량 지부장에 의하면요. 용접을 하면 해당 면은 분명히 이게 강해지지만 열을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변부는 약해지고 또 이게 균열이 그저 한두 개가 아니라 지하철 한편성 10개 차량에 수십 개의 균열이 발견됐다면 이거는 내부까지 확산되면서 탈선 사고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처럼 균열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몇 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고요. 또 대차틀을 재사용하게 되는 안전지침, 이거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외국 사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서울 메트로 측은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 서울 메트로 측은 균열이 발생한 스프링 시트 용접부는 힘을 받는 부위가 아니라 구조물의 보조 수단이라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용접부 외 결함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용접 등을 통해서 수선을 하게 되어 있고, 코레일도, 코레일은 KTX 얘기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 용접 보수를 한 후 대차틀을 재사용했고, 일본도 또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밀 진단은 25년 가까이 된 이 전동차를 더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균열 검사는 정밀 진단의 일부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뭐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이 발견됐다면 용접을 했더라도 이게 다시 사용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차틀의 재사용 이 기준이 되는 정밀 안전 지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정밀 안전 지침이라는 걸 다 다운로드해서 다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 논란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내년 3월 19일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년 3월 19일부터 전동차 내구 연한이 아예 폐지되면서 더 불붙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균열이 확인된 전동차들은 1991년과 92년에 제작되어서 만든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2009년 이전 그 내구 연한 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곧 폐차 대상이지만 2009년에 내구 연한 40년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내구 연한이 사라지면서 당장 눈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부분 용접을 한 후에 재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 메트로는 이제 별도 안정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이 그 재정난에 현재 서울 메트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서울 메트로가 한 양의 대차트를 개선하는 데만 약 15억 원이 드는 큰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과연 재정난 때문에 메트로가 감소하겠느냐,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지적이 걱정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사고라는 것은 참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간 계속 봐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재건축조합과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정비사업 융자 예산이 지난달에 이미 고갈돼서 조합과 추진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 운영자금 부족하다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뉴스타르에서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거 서울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몫으로 확보된 정비사업 융자 예산 95억 8,300만 원이 이미 18곳 조합과 추진이 모두 배당됐다. 고갈됐다라는 거죠. 2013년 정비사업 융자 지원 추진 현황에 따르면 13일 현재 19개 구역으로부터 99억 8,300만 원을 융자 신청을 받아서 이 가운데 16군데 87억 1,300만 원에 대해서 이미 융자를 완료했거나 네. 융자 진행 중에 있고요. 2개 구역 8억 7천만 원은 각각 실태조사와 행정심판 종결 이후로 융자가 보류됐고 또 나머지 1개 구역 4억 원은 융자 불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59곳의 조합과 추진위에서 544억 2,400만 원 융자금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대기 수요는 예산의 5.6배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융자 예산 집행률이 13.3%에 불과했는데요. 여기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로써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조금 모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 한 59곳이 남았다고 하니까 예.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원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융자 예산이 일찍 소진이 된 건가요? 이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은 서울시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제가 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융자금이 조기에 소진된 것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정도 로 이제 예약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융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지난 3년 동안 융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 예산의 251억 500만 원에 38% 수준인 95억 8,300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이 분석입니다. 네. 동시에 이 집행의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금리를 5.8%에서 4.5%로 담보대출 금리를 4.3%에서 3%로 낮춘 조치 역시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수요급증을 부추긴 원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네네. 말씀드려서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없었으니까 올해도 그럼 줄이자. 공무원 마인드 아무 생각 없는. 두 번째 이유로는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서 정비업체와 건설사가 과거처럼 운영자금을 경쟁적으로 대출해 주지 않음에 따라서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갈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 융자 예산으로 잇따라 발길을 돌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서울시가 가장 비판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개발 이익이 악화됐다라는 건 이야기 많이 됐습니다. 외부 요인을 서울시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일반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과거 부동산 경기 호황을 둘 때 정비업체나 건설사에서 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다가 이 운영자금을 아주 경쟁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출해준 반면 최근에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성이 높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해 버립니다. 네네. 대출에 보다 더 소극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추진이나 조합이 더 이상 건설업체나 건설업체로부터 사업비를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서울시 네. 융자에서는 발길을 돌린다. 이거 수요 급증 가중시킨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예산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이제 네네. 생각한다면 지난해까지는 매년 공급 과다, 수요 부족. 그렇죠? 네. 공급 과다, 수요 부족이었는데 집행 실적이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올해부터는 공급 부족, 수요 과다로 조기 고갈된 것이죠. 네. 예. 이런 상황을 서울시가 놓쳤다. 작년부터 계속 뉴스 따라잡혀서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융자 수요가 늘고 건설업계가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대처 미흡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예측 능력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산은 줄고 신청은 또 늘어났기 때문인데 예.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것을 미리 좀 예측했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뭐 추진이나 조합의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금난에 처한 다수의 정비업체 현장에서 이미 고갈된 융자 예산을 서로 앞다퉈 지원해달라. 네. 하소연하고 불만민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A 구역 조합, 용산구 한남 뉴타운 B 구역 조합, 강동구 2곳, 동대문구 추진이 등 5곳에서는 자금 소진 이유로 운영자금 45억 원의 긴급 융자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대기 수요가 금년 예산의 5.6배 폭증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시가 지난 4월에 그래서 긴급하게 정비사업 융자 예산 대기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4월 달에 들어서야 예, 결국 544억 2,400만 원 부족하다 나왔고요.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요. 13건 126억 원 이미 융자 신청 준비를 끝난 상태고요. 또 32건 216억 3,300만 원 신청 준비 중이고 나머지 14건 156억 9,100만 원 예, 소송 등 종료 후 신청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 조합이나 추진위 입장에서는 믿을 곳이 서울시밖에 없는데 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시공사의 비용을 법인세로 처리한다는 그 법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됐나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은 속이 타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낮잠 자고 있으니 하여튼 힘듭니다. 예. 네. 뉴타운 개발을 지속한 지역이 융자 지원금 문제로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해제가 결정된 지역 역시 시공사들의 비용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손비 처리하겠다. 이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네. 결국 서울시의 출구 전략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과연 9월 정기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될 것인가 네. 불투명하거든요. 네. 여기 시 내부에서는 이명박 전 시장, 오세훈 전 시장 대거 추진한 뉴타운 개발 문제를 수습하는 터라서 여권의 이 자세가 좀 미흡합니다. 네. 이 여권 태도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융자 지연 예산 편성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시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확대하기는 어렵고 네. 또 손비 처리 관련된 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9월 통과 장담하기 어렵다. 고민된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뭐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뭔가 물꼬는 좀 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이 자료를 제공받은 서울시의 장환진 도시계획위원장 일침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장환진 도시관리계획위원장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융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 등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었다. 다른 파트에서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불황심화로 건설업계가 자금난을 겪을 것이다 라는 점, 이 융자 예산 수요 급증과 직결된 내외부적 환경 변화를 감안했다면 서울시 정책자금이 정비사업 예산 융자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 서울시가 이를 경시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각 부처 간에 서로 의견이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았거나 예? 안이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장 위원장이요. 올해 서울시가 정비사업 융자 예산과 관련해서 직면한 문제는 과다 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자금난에 처한 정비사업 현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즉 결국 이제 증액 추경하라는 것인데요. 추가 경정 예산 확보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된다. 아니면 전부 다 망하는 길밖에 없다.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자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뉴타운이 시작할 때도 그렇고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혜를 모으는 행정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